네, 깔때기 타임이 타이밍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시즌 11까지 그렇지. 아낌없이 네. 후원해주고 계신 네. 아산 나눔재단 네, 뒤에 보입니다, 이제. 180 마루 360 180, 네. 예, 진심으로 마루 180 360의 정남희 이사님, 허예나 네. 팀장님, 광명진 책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도 바쁘셔서 아, 공사 담당하셔서 오는데 뭐 참석은- 지금 중요 일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석하지 못하신 그 캡스톤과 캡스톤 송은관 송은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뭐 좀 이해도가 많이 네, 일부에서 높아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자세히 얘기해 예. 주시니까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 뭐 그 전에 어떤 전공하시고 네, 뭐 어떻게 어떤 창업하게 일 되셨는지 창업하게 되고 좀 뭐 이런 얘기해 백그라운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원래 제일 처음에 입학은 영상 디자인과로 시작을 영상 했습니다. 아, 대학 입학은요? 근데 영상 디자인이 저랑 정말 많은 길이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갖고 사실은 자퇴하려고 했었으나 교수님께서 너는 패션을 좋아하니까 의류학과가 우리 학교에 있으니 그쪽으로 전과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추천하셔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 전과는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공부 시험 봐서 다시 했습니다. 학점은 좋아야 되고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재입학은 아니고 네. 예를 들면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옮기고 2학년까지 하고 3학년부터 넘어갈 수 있게 네네네.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의류 쪽으로 전과를 하셔서 네. 전과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패션 판매나 이런 MD 쪽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원래 그 분야로 계속 공부를 했었고 석사도 그 패션 리테일링 세부 부서로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중국이랑 이상하게 인연이 많네요. 제가 절강대학교라는 항저우에 소재한 중국 항저우에 소재한 절강대학교에 이제 교환으로 이제 조교 인턴을 가게 됐는데 그때 가서 그 중국 교수님과 함께 그 가방 공장을 한번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가방 공장을 갔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봤어요. 지평선이 실내에 보여요. 공장에. 중국 갔다 오시더니 약간 이제 이 말이 알겠습니다. 지평선이 보이는 장관 공장. 가서 네, 딱 거기 보면 적격되지는 않는데 가보면 끝이 안 보여. 그러게요. 저도 바다야. 게임이 있었어서 네네네. 공장의 끝이 안 보이고 보이는, 이야. 와, 이 공장에서 뭐 만들어요? 그러니까 샤넬 가방을 만드는 아, 데라네요. 진짜요? 아니 이태리에서 안 만들고 샤넬을? 프랑스에서 보통은 만드는데 이게 조각조각 다 만든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합칩니다. 아, 그럼 합법적으로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생산을 하는데 저는 그 제조 산업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의 그 시작을 그러네요. 저는 완벽하게 피가 끓었구나. 끓어올릴 정도로 느꼈습니다. 그때 이거 뭐지? 되게 재밌는데 해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공정을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에 컨테이너에 패킹을 한 제품 박싱들을 다 싣고 덮고 실을 딱 붙이면서 탕탕 하는 그때 나가는 게 돈이구나. 이게 돈이 완벽하게 하나로 보이는구나. 그걸 느끼고 제조업에 대한 산업공학 이쪽으로 완전히 제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덕분에 제가 학교가 한양대학교인데 의료학보다는 이제 이공계 산업공학이나 이쪽 분야 전자공학이나 이쪽에 대한 더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제가 산업공학을 같이 공부를 좀 더 그래도 좀 뭐라고 하죠? 그 돌파리처럼 네네.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의류 산업에 대한 취직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김우중 회장님이랑 이제 인연이 좀 있으세요. 네. 대우건설을 나오셨고요. 그래서 김우중 회장님이 이제 사실 지금은 좀 끝이 안 좋게 망하셨지만 그래도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글로벌 청년 사업가 세계 경영 양성과정이라는 이런 거 하셨었죠. 네. 그 프로그램을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영역에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 GYB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인도네시아 1기로 나가게 됐고요. 그때 1년의 연수 과정을 거쳤고 제가 지진무역이라는 의류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에는 그냥 생산관리직으로 들어갔다가 의류학과하고 산업공학도 공부했었고 너 한번 해봐라. 네. 이래갖고 공정분석센터에 이제 산업공학 연구원으로서 근무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쪽 업계랑 인연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창업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네. 창업은 제가 이제 4년이 넘도록 산업공학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의류 산업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오더가 제가 입사 초기에는 막 한 스타일에 100만 장, 200만 장 이렇게 네. 주문을 했던 그렇죠. 게 공이 하나씩 빠집니다. 10만 장, 20만 장으로 떨어지고요. 최근으로 오면서 만장, 패션 트렌드가 만장, 2만 장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이거 소량 생산인데 품종은 또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분석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스타일 그냥 100만 장 할 거 그냥 분석하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품종이 많아지니까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모든 스타일 다 분석해야 되니까 이거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건 그렇다 치고 오더 수량이 너무 줄어드는데 이게 뭐지?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공장이 문제였어요. 그걸 도저히 버거워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체육만한테 추파춥스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씩만 네. 하니까 효율화도 안 되고 그냥 안 조금 되고. 하다 말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배도 안 차고 네.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을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소량 생산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하겠다. 네,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유명한 린 이론이 있습니다. 네. 린 생산 이론이 있는데 이게 스타트업의 린이랑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린 생산 이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공정 분석을 한 걸 실제 생산에다 적용시키는 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소량 생산을 어떻게 하면 생산을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그때 만들었던 아이디어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깔았냐면요. 생산 디자인은 다 달라요. 네.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지금 대표님께서 입고 있는 이 티셔츠랑 디자인은 다르죠. 그러나 꼬매는 사람 입장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분석의 설계도 자체는 똑같아요. 스펙이 조금 다르고 그런 건 재단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꼬매는 미싱사들한테는 똑같은 일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라인을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 분석 관점에서 똑같은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데다가 같은 옷을 다른 스타일들을 계속 투입시키자. 그러면은 셔츠 하는 데는 셔츠만, 블라우스 하는 데는 블라우스만, 티셔츠 하는 데는 티셔츠만 이렇게 쭉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라인을 매칭을 하고 생산 병목을 해결하고 실시간으로 제가 만들었다는 디바이스도 그 당시에는 외주 위탁으로 이제 버튼의 초기 모델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이제 라인의 병목을 해결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다녔었던 회사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특히 이제 셔츠나 니트 같은 우분 분야에서는 굉장히 쉽게 해결을 했던 회사로 좀 업계에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다른 회사들이랑 공유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업계가 아무래도 조금은 재래식인 기업 문화가 있다 보니까 자신이 만들어낸 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세아나 한세 같은 데는 더 돈을 잘 벌고요. 작은 회사들은 계속 침체될 어려워지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창업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졌고 제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생겨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업한 한 2, 3년 전에 창업하신 건가요? 네, 3년 전, 3년 다 돼갑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한 10분 정도 같이 네.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3년간 지금까지는 뭐 돈 번 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운영해서 지금까지 오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자본금은 한 1억 5천으로 제가 네. 기업 자본금은 1억 원이었는데 1억 5천을 이제 투입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진공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청년 창업 자금을 융자를 받으려고 맨 처음에 아직은 나갔었어요. 청년이었네요. 네네네. 아직 청년의 마지노선에 걸려 계신 거니까. 아슬아슬하게 네. 걸려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창업 자금을 이제 융자를 1억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발표를 할 때 심사위원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중진공의 투융자 복합 사업을 네. 수행하시는 전문가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저기는 재밌다 해가지고 지속적인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7개월 뒤에 제가 성장 공유형 자금을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3억을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때는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는 아니었고 전환사채로 제가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해가 되었을 때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융통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7월에 저희가
킹고스프링과 비욘드밸리라는 투자사로부터 네.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 네네. 질문이 하나 들어온 네네네. 게 있어서요. 예, 자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서남아시아 바이어들이 모노리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해외 진출 전략에 있어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이미 POC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현재는 APEC 중심으로 진출해 계신 것 같아서 향후 해외 시장으로 서비스 수출 시 전략적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질문을 하셨네요. 저희 회사는 사실 본투비 글로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봉제 시스템에는 조금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옷을 만드는데 공정이 하나 세분화되어 있고 그것을 각각 각계 전투로 이루어지는 걸 하나의 라인화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모님께서 옷깃 만들었다가 소매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셨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합치고 막 이런 일을 하시니까 그 공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생산 시스템이랑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 시장을 바라보고 만들어진 솔루션이 되었고요. 그래서 솔루션 저희 프로그램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한국어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완전히 외국어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박람회 때도 이제 그 진출 전략을 저희는 박람회를 그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하고 만든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를 중국에서 한다고 했고 제가 과거에 2019년에 박람회에 참가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온 걸 기억을 해서 한번 신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박람회를 큰 돈 들여서 한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글로벌 진출 전략으로는 정확하게 딱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데모 버전을 만들었어요. 따로. 아예 그 공장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바이어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벤더가 올 수도 벤더가 있습니다. 있고 모르니까. 네. 그러면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만 보여주자 하는 걸로 만들어놨고요. 특히 이 디바이스랑 솔루션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에 엄청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는 없고요. 우리 의류 산업에 그 자동화 시스템이 하나가 있어요. 행거 시스템이라고 해서 옷걸이 같은 거에다가 옷을 딱 걸어놓고 딱 버튼을 누르면 막 그 위에 레일을 맞아, 타고 오시고.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비디오를 나중에 틀 수 있으면은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 행거 시스템이 마치 영화 속의 매트릭스의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줄들과 행거들 사이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라인 효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저해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최첨단인 것처럼 박람회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게 라인이 하나도 안 보이게 가려놓는데 기계들이 어떻게 라인 효율을 하겠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버튼 하나만 있는 거예요. 라인에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는 거죠. 명확하게 라인 반장이나 관리자들은 그 라인을 봤을 때 누가 지금 졸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버튼 하나로도 그 그래프가 다 나오고 있으니까 행거 시스템 이렇게 몇억 들어가면 몇십억 들어가면서 이걸 시스템을 공장에다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가시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고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행동학적으로 우리가 그냥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비쳤을 때 그 외국인들도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라서 그 한국인이 감동한다, 외국인이 감동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무조건 소비자, 실제 실무자들의 포커싱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글 없이 모든 걸 영어랑 중국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맞춰서. 근데 해외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어인 것 같긴 합니다. 언어적으로는 제가 중국어랑 영어는 항상 병행하고자 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외 진출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꼭 뭐 서남아시아만 타겟한다기보다는 실제 아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솔루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뭐 공장이나 벤더사의 타겟이 되면 네. 뭐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디자인도 한몫했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뭐 저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이번에 펀드레이징 하는 그 뭐 목표 금액 네. 이게 어느 정도예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네. 네. 그러면 주로 어느 쪽으로 자금을 사용하시려고.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이제 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개발은 했지만 일종의 버그들도 좀 있고요. 네. 데이터 연결하고 AI 모듈을 탑재해야 되는 과제들도 또 같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절반 이상은 인건비, 개발 인력 충원하고 그 인하우스된 개발 인력들이 이제 AI 시스템을 갖다가 갖추고 하는데 모든 포커싱을 맞춰서 내년 3월까지 그 개발을 마무리 짓는 게 목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금들은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솔루션을 팔기 위해 출장을 다니는 기술 영업에 대한 비용들과 그리고 또 이제 사무실을 최근에 또 좀 더 확장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자금들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 저는 있어요? 그 네. 아까 뭐 대략적으로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이제 아까 벤더사나 이렇게가 궁극적인 우리의 그 뭐랄까 네. B2B의 영업 대상이 목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다시 말씀 듣다면 공장의 효율화 이런 부분이 최적화되는 지금 장점을 가지고 계신 거고, 아까 또 하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똑같은 제품을 쭉쭉쭉 생산하는 거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효율화돼 있는데, 지금은 아까 다품종 소량 의류 뭐 실제로 그건 뭐 너무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뭐 공장 이런 게 우리가 최적화하거나 효율화를 제일 높일 수 있는 규모인지와 네. 그런 데들이 뭐 아까 예를 들면 지평선. 예. 그렇게 큰 데는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리고 그런 데가 예를 들면 아까 뭐 베트남이든 서남아시아든 예, 뭐 스리랑카에 있다 그러면 그런 데에 뭐 지금 이제 뭐 직접 대표님이 뛰시겠다고는 했지만 뭐 핵심적인 영업 전략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뭐 그 뭐 시제가 가지고 있는 네, 어떤 뭐 장점이 있어요? 어느 규모의 네. 타겟화의 효율성을 제일 높일 수 있고 어떻게 영업해서 끌어올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좀. 네. 저는 일단 저희 솔루션은요, 라인화로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공정을 한 사람이 한 공정을 작업한다는 공정이면은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개 생산 라인에 30명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한 개 라인만 갖추고 있어도 저희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보다는 라인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포커싱이 좀 더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에 하는 영업 전략은요, 기존에 있는 ERP, MES 또는 뭐 PLM, 그 제품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시스템들까지 요즘에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들은 공정 분석이라는 것을 잘 못해요. 공정 분석을 하는 솔루션은 지금까지 제가 뭐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뭐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라진 기업들도 많고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 그 공정 분석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제품 소싱을 생산으로 연결해주고 생산이 쉽게 해주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아도 내비게이팅이 가능하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뭔가 책임감이 없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카피 당할까봐 그들은 데모 버전도 메일을 써야만이 데모 버전을 공급해 준다거나 이미지들도 다 숨겨져 있고 네. 잘 보여주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뭐 해줄 테니까 미팅하자고만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홈페이지가요. 이번에 이제 다시 개편돼서 아마 12월 달부터 보실 텐데 데모 버전을 그냥 클릭하자마자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격 견적도 바로 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값들을 찾아내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저희 홈페이지 안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숨길 필요 있느냐? 저의 경쟁력은 공정 분석이고 데이터이고 통계인데 그거는 절대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들만의 진짜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술을 다른 회사에서도 따라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의 숨소리의 그 애매모호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그게 약간 뭐 서버 클라이언트 아예 프로그램이고 네. 그러면 이 시제에서 계속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그 솔루션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뭐 사스 네, 프로그램처럼 사스입니다. 이렇게 뭐 앞으로 가져가시는 게 전략인가요? 네, 사스 기반의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솔루션은요. 그리고 뭐 큰 기업들은 가끔씩 프로그램 자체를 내재화하고자 하는 니즈들은 그러니까요. 계십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서버 스스로가 호스팅을 해라.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팔겠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업데이트해주고 예측해주는 거에 대한 하려면? 데이터 신뢰도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부 권한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충분히 운영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구독료도 가격표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는 뭐 지속 가능성이 계속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도 사실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공장별로 다 좀 다른 정책적인 운영이 있는데요. 그 정책적인 운영 부분은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게 이거는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과 유럽에서 패션의 흐름이 시작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일부 통일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SOP라고 해서 스탠다드 오브 프로덕션, 그러니까 생산의 기준, 표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따르지 않는 공장들은 그들의 오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SOP에 모두 다 의거해서 공장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은 사실 거기서 거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해주는 건 기능적 고도화나 될지언정 실질적으로 아예 기반 자체를 다 뒤집어 까서 그들이 원하는 걸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네. 쉽게 네. 잘 네, 해주셔서 네.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홍준 대표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뭐 대표님 전 나오면 네.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오늘도 너무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네. 이제 깊은 내공과 사실 경험을 갖고 창업까지 하셔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덕을 거의 만들어내기 직전까지 오신 창업자를 이렇게 뵙고 얘기를 듣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시는 아까 과정도 히스토리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경험을 쌓고 팀도 만들고 투자도 받아내고 해서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되게 박수 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진공에서 왜 추가 투자가 연결되고 했는지도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냥 저한테 남는 그거는 그냥 오늘 대표님 말씀 쭉 듣고 나서 보니까 저는 의류 공장 공정 효율화 혹은 공정 뭐 자동화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CJ가 가진 장점은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드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뭐 아까 파크랜드 사례에서도 뭐 그 파크랜드밖에 모르는 것 같아. 시스템은 효율화됐지만 그 이제 그게 합쳐졌을 때 시너지는 아직 효율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자본력 싸움의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의류가 워낙 큰 시장이어서 이미 큰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고 그 큰 플레이어들이 내재화하거나 자체 효율화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제가 계속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전 마지막에 아까 그 영업 전략이랑을 여쭤봤는데 정말 또 한국에서라기보다는 본투비 글로벌 얘기하신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 무조건 성과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표님이 또 아까 뭐 중국에 체류한 경력도 있고 하시니까 영업을 잘 해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꼭 갔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대표님이 꿈꾸시는 거기서 이제 더 그 효율화 데이터를 축적해서 가져가는 거에선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이번 라운드 투자도 유치하시고 더 큰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네, 어떠셨는데? 네. CJ는 현재 진행형이다. 네. 설명할까요? 네, 네. 실제 현재 그겁니다. 진행형 시제였군요. 네, 현재 네, 진행형입니다. 네, 네, 네. 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대표님들 뭐 쫄트 나오는 대표님들 대부분이 업종 전문성은 뛰어난데 상당히 집요하면서 뛰어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특수 분야에. 그러니까 뭐 그 전 직장에서 아니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관심 이게 있고. 일관성 있게 연결되면서 계속 지식을 축적해 오면서 전문성을 많이 쌓았고 치열하게 고민을 한 그런 부분이 제일 일단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의류 산업이 사실 뭐 산업혁명 이후부터 봉제부터 시작하면서 되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공정에 이런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또 오늘 새삼 느꼈거든요. 깨달았네요. 그래서 의류 산업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오래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일단 IoT든 뭐 디지털 기술이든 그렇죠. AI든 네. 이런 걸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을 일으키는데 CJ가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더 성과 큰 내시길. 성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마지막으로 네. 뭐 저희의 어떤 코멘트에 뭐 답변하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네. 쫄트는 마무리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출연 소감 뭐 겸해서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편하게 네.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사 농담인데? 이름이 실제 그겁니다. 아 진짜? 네, 어, 그 예. 시간의 그 문법적인 예. 그 오, 포인트를 잘 얘기하는 찍었잖아요. 예. 시제는 어, 현재 네네. 진행형입니다. 네. 아. 그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네. 저는 굉장히 그 과거 역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걸 네. 좋아하는데 저희 회사 이름은 과거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재 혁신에서 미래를 창조한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이런 스타트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례 없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